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스포츠와 함께하는 당구 4대 천왕 스페셜 아나운서 박상준입니다. 해설의 오성규입니다. 네. 자, 당구 팬들을 위해 저희들이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당구 4대 천왕 스페셜. 준비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예. 이 대단한 선수들의 샷을 그동안 한 번만 보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선수들의 면면 또 그 비밀들을 한번 파헤쳐보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보시면서 저걸 어떻게 저렇게 구사를 하지? 그리고 저렇게 어려운 공을 어떻게 저런 당구를 풀어야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천왕 스페셜인 만큼 4명의 쟁쟁한 선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간 어떤 선수죠? 네, 바로 약간의 나이에 세계 챔피언을 이룬 다니엘 산체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산체스 선수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매너 좋죠. 그다음에 경기력은 깔끔하죠. 아마 오늘 함께 하시면 더욱더 산체스 선수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대 천왕 스페셜 첫 번째 시간 산체스 편 시작합니다. 자, 먼저 바깥으로 돌리기가 될 텐데요. 2007년 월드컵 가르시아와의 대결에서 나왔던 샷입니다. 자, 이 지금 배치가 생각보다 좀 선택에 있어서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네. 자, 굉장히 얇게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7점. 면에 있어서 상당히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같은 스페인 선수끼리 만났지만 가르시아 선수가 상당히 지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기였죠. 그렇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면주면이지만 회전력이 끝까지 살아있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키스의 위험도 전혀 없고요. 특히 이제 포지션적으로 굉장히 가운데 쪽으로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다음 공 칠 수 있는 모양이 멋있는 나오죠. 자, 그래프를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최대 회전력으로 시행범위 안에 시행범위 밖의 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정상적인 시스템 범위에서 조금은 벗어난 부분이었는데 스트로크 자체를 최대한 회전력을 약간 아래쪽으로 써서 회전력을 최대한 만든 다음에 첫 번째 쿠션에서 각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웬만한 동호인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키스의 타이밍도, 키스도 더군다나 약간 두껍게 나가게 되면 진짜 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 공은 두께를 얇게 맞춰야 되는 데다가 회전력까지 최대한 살리는 스트로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를 기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었죠. 네. 자, 두 번째로 보실 공도 이제 바깥으로 돌리가 될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이 예. 지금 다니엘 산체스 선수는 제가 참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여러 각도에서 자신의 회전력이 입사되는 각도에서 자신의 회전력이 얼만큼 작용하면은 어느 정도 각도가 꺾이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지금 예각에서 그렇죠. 두 번째 쿠션, 세 번째 쿠션으로 가는 각이 회전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저 부분을 정확하게 컨트롤해서 득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예. 너희들이 지금 같은 배치가 섰을 때 다른 포지션을 생각을 하면서 샷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다른 모양을 선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회전력을 조절해서 첫 번째 각에서 조절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맥시멈 회전력을 정해놓고서 또 첫 번째 쿠션의 위치를 나름대로 선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샷에, 본인의 스트로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샷이죠. 네, 그렇죠. 이제 거기다가 또 테이블 파악까지 확실하게 돼야 되는 상태죠. 왜냐하면 첫 번째 쿠션으로 입사되는 각도 자체가 회전력이 상당히 예민한 각도이기 때문에 테이블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절대 득점할 수 없는 길입니다. 주로 정확한 스트로크가 들어가지 않게 되고 맥시멈에 대한 회전력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저도 시도를 해봤죠. 짧게 빠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스트로크 스피드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또 많기 때문에 짧게든 길게든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또 큰 그런 각도죠. 그렇군요. 자, 다음도 이 바깥으로 돌리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이 공도 참 재밌는 공이죠.
왜냐면 뭐 보통 이제 평범한 바깥으로 돌리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두껍게 치면은 뭐 다른 부분에서 또 키스가 날 수 있고, 예. 또 지금처럼 저렇게 얇게 쳐서 키스를 빼는 저 과정이, 저 빨간색 공이 살짝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 내공이 나오는 장면, 저 키스 빼는 타이밍이 스트로크와 그 두께의 조합이 상당히 절묘한 겁니다. 네.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또 바깥으로 돌리기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자 지금 저런 포지션들 뭐 절대 쉽게 생각해서 안 되는 공들이죠. 네. 그리고 지금 오성규 위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얇게 쳤을 때 키스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저 공을 빨간색 공을 두껍게 쳐가지고 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키스를 빼는 타이밍이 노란색 공을 직접 때릴 수 있고, 또는 저 빨간색 공이 3쿠션을 맞고 난 다음에 노란색 공을 또 키스를 내거나 내공이 올라오는 장면에서 키스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한두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지금 저 장면에서 간발의 차이로 저렇게 키스를 확실히 뺀 거죠. 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또 재밌는 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선택들이죠. 회전력을 짧은 각, 장쿠션부터 직접 맞춰서 회전력 조절로 3쿠션을 확보하는. 지금도 일부러 위쪽에서 내려오게 만들었죠. 회전력을 그렇죠. 많이 써서. 예. 왜냐면 회전력을 적게 해서 아래쪽에서 입사각 반사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코너 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회전력을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위쪽에서 내려오게 다시 했는데, 그렇죠. 왜냐면 지금 첫 번째 쿠션이 내공의 출발 위치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두 번째 포인트 가까운 위치에서 출발을 시켰죠. 여기는 회전력을 많이 작용을 시켜서 두 번째, 세 번째 쿠션에서 각도를 살게 만들어서 득점 확률을 높이는 거죠. 왜냐면 예. 첫 번째 포인트 아래에서 출발을 시켜서 만약에 무회전으로 사용한다면은 두 번째 쿠션 맞고 세 번째 쿠션 맞고 득점해야 될 부분이 가는 그 길에 걸리게 돼 있어요. 네. 때문에 지금 회전력을 살리는 부분이 득점 확률을 높이는 부분이죠. 뭐 키스 타임도 완벽하게 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타점과 득점 확률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득점 확률 면에서 코너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상당히 확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노란색 공이 반대편 왼쪽 아래 코너 쪽으로 포진이 있게 되는 부분이죠. 네. 자, 2007 월드컵 때 이 쿠드론과의 대결에서의 산체스 선수의 샷인데요. 자, 이 공도 참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이 공을 저는 그 빈 쿠션을 칠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 빈 쿠션을 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그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죠. 일단 레일에 가깝게 되면은 빈 쿠션 성공률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죠. 자, 보시죠. 자, 네. 예. 자, 지금 세 번째 쿠션 맞은 이후에 저 공이 휘는 모습. 자, 보세요. 대단합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쿠션 맞은 이후에 저렇게 공이 휘는 장면 자체가 득점 확률을 높이는 거죠. 자, 저희들이 이제 네. 사대천왕 스페셜 네. 산체스와 함께하는 시간 첫 번째 공을 이제 시범을 보여야 될 텐데. 그렇죠. 그전에 준비를 이제 해야겠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준 씨 언제 그렇게 개인 큐를 준비를 했나요? 네. 협찬이. 아니, 저도 이제 그 클럽에서 당구를 되게 좋아해서 네. 저도 이제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당구를 원래 즐기긴 즐겼었는데 네. 이 3쿠션 네. 저번에 정규 이 큰 테이블에서는 잘 경험을 안 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랬었는데 네. 여러분과 또 만나면서 이 3쿠션 중계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거를 배웠고 네. 원래 이제 그 중간 테이블에서는 많이 쳤었는데 네. 큰 테이블에서는 저도 처음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니까 2, 3년 된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그동안 참 전 당구인으로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네. 그 일반 당구 클럽에서 즐기시는 분들이 당구 용품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당구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예. 자기 용품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쓰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네. 참 상준 씨가 이렇게 이런 문화를 선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저도 그 스포츠를 좋아하면서 당구를 또 예전부터 쳤었기 때문에 또 저는 나름대로 또
잘 실력은 없어도 갖추고 주자. 네. 지금 그런 주의라서요. 장갑은 준비 안 하셨나 봅니다. 아, 저는 항상 이렇게 왼쪽 주머니에 장갑을 넣고 다닙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평소 때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나요? 저도 모르게 들어가 있죠. 자, 전 준비 다 됐습니다. 네, 준비가 다 됐고요. 자, 오늘 산체스와 처음으로 함께할 공이 이제 바깥으로 돌리기란 말이죠. 그렇죠. 네. 네. 바깥으로 돌리기가 항상 이제 많이 나오는 경향이면서 네. 어렵지만 그래도 일반 분들이 많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금 선택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좋아하는 바깥으로 돌리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길게도 아니고 일단은 회전력과 그다음에 또 짧게 떨어지는 각도를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바깥으로 돌리기를 친 모양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빈 쿠션이라든지 대회전이라든지 뭐 그런 공을 선택하지 않고 짧은 쪽으로 바깥으로 돌리기 선택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네. 일단은 뭐 다른 쪽으로는 선택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었고 그 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짧은 쪽으로 제일 가까운 진로로 선택을 했다는 게 포인트죠. 그렇습니다. 네. 다만 예. 주의해야 될 부분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 일목적구를 맞은 이후에 내공이 밀리는 현상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만 조심하고 첫 번째 쿠션, 두 번째 쿠션, 세 번째 쿠션을 맞은 이후부터 그 앞으로 올라가는 힘을 작용을 시켜서 직접 맞거나 아니면은 빠지더라도 다시 여기서 횡단을 하면서 득점 확률을 높이는 공입니다. 그렇군요. 한번 쳐볼까요? 네. 네. 다행히 맞았네요. 정확했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보통 이런 거 나왔을 때 대부분 아나운서들이 빈 쿠션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빈 쿠션이 일단은 사실 이렇게 먼 거리에서는 네. 빈 쿠션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그 선택일 수 있는데 문제는 빈 쿠션 치는 자체가 이쪽 짧은 쪽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긴 쪽으로도 자세가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바깥으로 돌리기가 최선의 선택이었죠. 그렇군요. 네, 다행히 맞았네요. 네. 산체스 선수의 득점 확률적인 면에서 어떤 샷들을 이용하는지 이번 샷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좀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번 샷의 포인트에서는 세 번째 쿠션 이후에서 물론 지금 직접 맞긴 했지만 안 맞더라도 다시 공이 또 내려오면서 득점 확률을 또 만드는 공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산체스 선수의 그 아주 강력한 스트로크를 이용한 샷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 웬만해서는 선수들이 저희들도 시범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빈 쿠션을 이용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외의 득점 확률을 더 먼저 생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였어요. 그렇죠. 왜냐면 공이 모여있기 때문에 빈 쿠션도 충분히 가능하긴 했는데 왜냐면 자세가 지금 불편했기 때문에 득점 확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터 치는 모양에서 최대한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진로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바깥으로 돌리기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들 보면은 참 가끔 저는 이런 공들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키스 타이밍과 저렇게 좀 묘한 그 상황이 있습니다. 네. 내공이 가는 길에서의 진로와 그 다음에 목적구가 또 움직이면서 이 목적구를 향해서 그 지나가는 길에 걸릴 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같이 생각하면서 스트로크를 할 때 왜냐면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뭐 산체스 선수는 완벽하게 진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득점 진로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죠. 자, 지금 이제 1적구가 내려오면서 지금 상황에서 키스타임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돌기 포지션까지 해내는 산체스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지금 뭐 첫 번째 내공과의 그 키스 타이밍, 그 다음에 그 이목적과의 키스 타이밍, 그 다음에 포지션까지 최소한 3가지, 4가지 이상을 생각을 하고서 미리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 포인트죠. 네. 여기서 뭐 저희들이 지금 중요한 것을 키스타임으로 포인트를 뽑아왔는데 1족구와 2족구의 키스타이밍이야 이제 처음에 1족구가 내려왔을 때의 타이밍은 아니지만 이제 오면서의 2족구 그 다음에 본인의 수구와의 키스타이밍이 참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저런 부분들을 감각적으로는 이제 키스가 날 것 같다 느끼는 것들을 그냥 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일목적구를 첫 번째 쿠션 어디 맞고 두 번째 쿠션 어디 맞고 세 번째 쿠션 어디 맞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까지 가느냐를 결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미리 설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바깥으로 돌리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같은 바깥으로 돌리기도 참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요. 지금 아까 그 세 번째 나왔던 바깥으로 돌리기와 거의 비슷한 모양인데 일목적구의 위치가 좀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껍게 쳐서 내공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지금 키스 타이밍, 내공과의 키스 타이밍, 그 다음에 이목적구와의 키스 타이밍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내공이 움직이는 그 각도 자체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스트로크이죠. 스트로크를 너무 강하게 이제 쭉 길게 나가도 안 되고 너무 짧게 나가도 안 되는 공입니다. 산체스 선수의 특유의 그 절제된 스트로크가 그런 발휘된 모양이죠. 너무 그 얇게 스트로크가 나가게 되면 길게 빠지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저 회전력도 필요한 만큼의 잘 써야 되는데 스트로크에 따라서 그 작용되는 부분들이 커지죠. 첫 번째 쿠션을 맞은 이후에 내공을 맞은 이후에 첫 번째 쿠션을 향해서 갈 때 공이 이제 휘어지게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도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이 2008년 월드컵 대회에서 허정환 선수와의 대결 때 나왔던 바깥으로 돌리기인데요. 자, 특히 이런 공들도 허정환 선수도 굉장히 좋아하는 공인데 마치 두 선수가 스트로크 대결이라도 하듯이 번갈아가면서 이런 장면들을 보여줬었죠. 자, 짧게. 예. 대단한 샷이에요. 네, 지금은 왼쪽으로 끌어서 바깥으로 돌리기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오른쪽 두께를 맞춰서 회전력을 또 최대한 줄인 다음에 입사각 반사각을 이용해서 지금 코너 쪽으로 득점 확률을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큐가 나갈 때 그 그렇죠. 일직선으로 딱 뻗는 그 모습. 지금 저 첫 번째 쿠션을 맞은 이후에 그 각도가 변하지 않게 밀리지 않게 하는 것이 과연 포인트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득점 확률이 높은.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선택인데요. 빨간색 공 위치가 3쿠션 이상을 확보하고 온 상태면은 거의 축구공 한 두세 개만 한 확률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가 저렇게 강력하게 치면서도 저 노란색 공을 맞은 이후에 저 선대로 변화 없이 움직이는 것이 포인트죠. 왜냐면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 첫 번째 쿠션을 맞은 이후에 두 번째 쿠션, 세 번째 쿠션 향해서 갈 때 공이 끌리거나 밀리거나 그런 조절을 하기 힘듭니다. 네. 다니엘 산체스 선수는 아주 정확한 타점으로 강력하게 스트로크를 좀 해결을 해냈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2008년도 월드컵에서 김경률 선수와의 대결이란 말이에요. 자, 요게 바로 그 아주 바깥으로 돌리기의 정석. 네,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양이죠. 또다시 바깥으로 돌리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저렇게 또 키스 빠지는 모양 자체가 빨간색 공이 지금 장쿠션부터 맞고 올라오는 모양이 보이죠? 네, 그리고 다시 또 저 구석에서 몰아놓고 있는 모습. 자, 노란색 공이 득점 확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거는 포지션을 신경 써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공이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로 볼 바깥으로 돌리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상준 씨가 가장 또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준 씨가 이제 시범을 보여야 됩니다. 예. 대신 이 바깥으로 돌리기에서 가장 정석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천해서 이 장면이 나오게 된 건데, 네. 자, 이거는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자, 공 배치가 이 공 두께를 이렇게 갖다 올라오기 좋게 할 수 있는 두께가 나와요. 네. 무조건 다시 바깥으로 돌리기 포지션을 해야 됩니다. 네. 자, 힘 안배하고 예. 두께하고 이제 타점, 전체적인 스트로크. 자, 안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득점 확률이 네. 높지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그렇죠. 예. 네, 이건 절대 연습 없이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이 빨간색 공이 보통은 이렇게 뭐 왔다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포지션들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 이 공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장축부터 맞고 다시 단축 맞고 이렇게 올라오는 공이죠. 네. 네, 한번 포지션 한번 해보죠. 아, 자, 한번 해보세요. 이 포지션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 일단 느낌은 좋아요. 자, 야, 아니 잘한 거예요. 예. 네, 괜찮아요. 예. 물론 지금 앞쪽으로 맞아서 내공이 저 공을 칠 수 있는 상황이면 더 득점 확률이 높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뭐 다시 노란색 공을 쳐서 이쪽으로 길게 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죠. 예, 물론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예, 조금 짧게 맞춰 회전을 좀 더 줄여가지고 짧게 맞추어서 내공이 이런 식으로 맞고 나오게 해서 다시 또다시 똑같이. 예. 아무래도 뒤로 맞게 되면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앞쪽으로 맞추려고 하죠. 네. 아우 잘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확률상으로 뭐 네. 기회도 많이 있겠지만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이제 약간 짧게 치는 거 연습을 하게 그렇죠. 되면 네. 더욱더 다음 포지션이 된다. 그렇죠. 네. 네, 제가 방금 그 약간 좀 짧게 맞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 부분은 타점을 좌우 쪽으로 조금만 조절하게 되면은 길고 짧게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이제 그렇습니다. 두께에 의해서 이제 키스가 빠지는 거죠. 상규 씨가 저거를 한 번을 성공했단 말이에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가장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역시 지금도 맞추는 거에만 급급하기보다는 그 다음 공에 대한 포지션을 보는 것이 또 노련한 경기 방식이겠네요. 네. 자, 이제 옆으로 돌리기를 같이 해볼 텐데요. 자, 2007년도 허정환 선수와의 대결 때 모습입니다. 저때 지금 점수판이 잠깐 보였지만은 나오죠. 지금 뭐 허정환 선수가 초반에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자, 저게 아깝게 네 득점이 되지 않았지만 네 아주 디펜스까지 지금 염두에 둔 상황이었죠. 정말 멋진 샷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네, 전 저 길을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저쪽으로 왜 겨냥을 하나 했습니다. 자, 근데 막상 이제 치고 난 다음에 이해를 했죠. 자, 이제 산체스 선수와 함께하는 옆돌리기인데 옆돌리기 그렇죠. 처음부터 좀 난해한 공이 나왔습니다. 네, 딱 모양으로 봤을 때는 뭐 옆으로 돌리기를 예. 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이쪽 비껴치기라든지 뭐 이쪽 안으로 돌리기. 네, 안으로 돌리기라든지 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산체스 선수가 굉장히 많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정환 선수가 몇 점이 안 나온 그렇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득점 확률이 적은 공을 네. 실수해서 한번 공을 줘버리면은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산체스 선수는 어떻게든 이제 승부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디펜스까지 겸해서 이제 시도를 한 거죠.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저한테 예술계에 가까운데 원 쿠션 그리고 투 쿠션, 쓰리 쿠션 그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일목적구를 약하게 맞춰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 공은 이 전역은 이제 반사각은 사실은 이쪽인데 공을 휘어서 쳤기 때문에 뭐 마스의 형식으로 친 거죠. 커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다 반대 회전력으로 각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여기서 그 반대 회전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그대로 올라오는 올라오죠. 거죠. 그렇죠. 네. 그 네. 마지막에 올라오는 거는 저희들이 바깥으로 돌리기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이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뭐 산체스 선수가 물론 실전에서 실패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런 선택 자체를 보여줬다는 거에 대해서 산체스 선수의 그 창의력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어려운 샷인데 한번 네. 해보죠. 아무래도 제가 치는 게 좀 낫겠죠? 그렇죠. 네. 자, 왔고요.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저도 빠졌네요. 예. 네. 지금 이제 제가 조금 더 공을 휘게 만들거나 회전을 네. 조금 더 썼으면은 여기서 이제 회전력 작용으로 더 이렇게 서서 온다든지 공이 좀 더 커브가 생겨서 각도를 여기서 더 안쪽으로 만들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로 득점할 수 있는 뭐 길이 될 수 있었지만 뭐 워낙 어려운 길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좀 공을 어떻게 좀 보면 좀 준 경우지만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공이 이제 안쪽으로 오면서 뭐 빈 쿠션 아니면은 거의 없는 그런 류의 공을 준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공도 창의적인 공이고 또 그렇죠. 허정환 선수가 많이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디펜스까지 고려했다. 그렇죠. 디펜스까지 이제 고려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많이 또 새로운 걸 시도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득점이 됐다고 하면 또 산체스 선수한테 아주 좋은 포지션이 나오는 그런 공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예. 뭐 대단한 선택이었죠. 네. 제가 지금 뭐 거의 제가 볼 땐 예술구예요. 그렇죠. 뭐 저 길 자체를 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런데 일단 선택 자체가 지금은 산체스 선수가 저 흰색 공을 지금 오른쪽 상단 쪽에다가 이제 포지션을 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득점이 안 됐을 때 상대편이 또 굉장히 치기 어려운 그런 모양이 나왔었죠. 왜냐면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를 겸한 그런 길을 찾아냈다는데 의미를 줄 수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또 난해한 포지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다른 공을 치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지금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지금 생각할 정도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만만치 않은데, 자 저렇게 안쪽으로 보통의 경우엔 저 흰색 공을 먼저 쳐가지고 옆으로 돌리기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빨간색 공을 쳐서 저 흰색 공 안쪽으로 지금 보낸 다음에 거기서 다시 그 각도를 만들어내는 모습. 자 보세요. 맞춰내는 거죠. 네. 너무 난도를 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대단합니다. 자 저렇게 포인트 보면은 자 첫 번째 쿠션 맞은 이후에 회전력이 자 무회전으로 바뀌죠. 바로 저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예. 자 잘 보세요. 그렇죠. 지금 첫 번째 쿠션에서 각도를 만들 수 있는 그 샷만 해놓고 자 좋죠. 자, 지금껏 산체 선수가 초반부터 아주 어려운 공들을 계속 보여주네요. 네. 예. 뭐 산체스 선수가 이런 류의 공들을 좋아하나 봐요. 아, 물론 지금 이번 공도 마찬가지로 지금 역회전을 이용해서 네. 옆으로 돌리기를 짧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자신의 회전력과 그 들어가는 입사각에 따른 그 회전력의 작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그렇죠. 있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네. 이쪽 안으로 돌리기라든지 바깥으로 돌리기라든지 뭐 다른 선택 자체가 애매한 공이었어요. 네. 그렇다고 지금 저 공을 만약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 공을 얇게 쳐서 지금 짧게 맞히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렇죠. 거죠. 예. 대회전도 그렇고 네. 지금 여기를 이 안쪽을 향해서 그렇죠. 회전력으로 예. 각도를 줄인 다음에 예. 입사각 반사각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마지막에 좀 회전력이 반대 회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그대로 각도를 올라가- 예. 줄여준 것도 있죠. 예. 이번에 뭐 아까 비슷한 종류니까 상준 씨가 한번 해보죠. 네. 지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회전은 그러면 한 지금은 완전 맥시멈을 쓰게 되면 회전력을 네. 2시에서 한 3팁 정도를 쓰시되 그 회전력이 네. 첫 번째 쿠션에서의 회전력 작용을 다 한 다음에부터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맞을 때는 줄어 있어야 돼요. 그 회전력이 살아 있을 정도의 스트로크를 쓰시면 안 돼요. 자, 한번 제가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라가는데요. 포지션까지 나왔죠? 이렇게 지금 바깥에서 포지션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네, 아까 저는 실패했는데 성공하시면 제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네. 아, 이거 근데 지금 뭐 저야 솔직히 이 공 나와서 저는 이거 이렇게 안 치거든요. 네, 당연하죠. 치는 길 몰랐겠죠. 그렇죠. 근데 본인의 이렇게- 그 정확한 연습에 의해서 어떻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물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상준 씨가 잘 쳤는데 솔직히 저 진짜 놀랐어요. 네, 당구 선수로 전향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저는 계속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성공한 다음에 약간 좀 의아했었는데 네. 이런 낙을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 일단 하나의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자신이 없어서 떠맺겠는데 그걸 성공해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자, 일단 포인트는 반대 회전을 이용해서 첫 번째 쿠션에서 각도를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회전력이 무회전을 바뀌어서 입사각 반사각대로 공이 움직이는 장면. 저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스트로크를 너무 짧고 스피드 있게 들어가도 안 되고 네. 너무 깊게 들어가도 안 되고 필요한 만큼의 회전력을 첫 번째 쿠션에서만 딱 쓰고 그렇죠. 소멸되게 만드는 스트로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이번에도 대회전이 될 텐데 이적구의 위치 때문에 약간 좀 더 애매해졌어요. 그렇죠. 이적구의 빨간색 공의 위치가 코너 쪽에서 득점 확률이 있게 돼 있다면은 일목적구를 컨트롤해서 키스를 빼다가 포지션을 할 수 있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적용될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자, 어떻게 빠지나 한번 보시죠. 흰색 공을 맞춘 이후에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정해져 있죠. 그 범위에서 자, 저걸 또 이제 저렇게 짧게 해서 저렇게 그 키스까지 뺐다는 장면이 굉장히 포인트죠. 지금 원쿠션 맞을 적에 보면은 빨간색 공그 옆에 맞았어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저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짧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죠. 거기다가 지금 흰색 공도 오기 전에 내 공이 돌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뭐 다니엘 산체스 선수 저런 공들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딱 결정을 해가지고 또 그 정확한 컨트롤 한다는 자체가 아주 놀랍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오히려 길게 쳤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근데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저때 이제 세트가 이제 몇 세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블 상태가 좀 더 회전력 작용에 예민한 상황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경기 초반이었다면은 조금 더 뭐 얇은 두께에서 길게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이블 상태에 따른 샷들을 구사를 해야 되지만 경기를 진행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또 흰색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길 수 있는 키스 타이밍 때문에 짧게 선택한 부분도 있죠. 그렇군요. 자, 지금 대회전인데요. 자, 이번 대회전 뭐 지금 이 공을 저는 이제 대회전을 지금 저희는 친 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자, 대회전을 쳤다는 자체가 참 대단하죠. 그것도 왼손으로. 그렇지. 자, 사실은 지금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두 기를 다 본 거죠. 자, 직접 겨냥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빠지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맞을 수 있는. 자, 근데 저 맞았잖아요. 왼손으로, 그렇죠. 자, 보통 저도 왼손으로 조금만 세게 치더라도 이 타점이나 두께가 틀려서 실수가 많은데, 지금 다니엘 산체스 선수 뭐 왼손으로 아주 정확하게 큐 똑바로 나가는 거 보세요. 자, 타이밍 좋죠? 그만큼 산체스가 이제 얼마나 또 많은 연습을 했느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득점 확률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시도를 한 거죠. 산체스 선수 지금 치는 거 보면은 왼손으로도 최소한 몇백 치겠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예. 뭐 우리나라 사고 점수로 따지면 뭐 한 500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대표 코치를 맡고 있는 김정규 선수도 왼손으로 뭐 한 25점에서 27점 정도를 칠 정도로 아주 왼손도 좋은 거죠. 특히 다니엘 산체스 선수처럼 키가 단신인 선수들이 왼손 훈련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왼손으로 대해줬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대회전인데요. 지금 이제 바깥으로 돌리게 대회전. 자, 전 참 이 모양을 처음에는 얼핏 보고는 뭐 평범한 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착각이었죠. 자, 지금 일목적구 빨간색 공을 컨트롤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전력을 사용해서 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키스가 있는 공이에요. 네. 네, 그 공을 산체스 선수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지금 회전력을 약간 마이너스를 썼어요. 오히려 반대 회전을 사용해서 조금 더 두꺼운 두께에서 지금 각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스트로크도 조금은 일정하고 부드럽고 깊게 들어가야지만이 저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같은 포지션이 되게 되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내공의 흰색 공과 저 빨간색 공의 위치가 위아래 그 위치가 어떻게 달리냐에 따라서 회전력을 지금 뭐 가는 방향을 쓰느냐. 지금 정상적인 대회전이라면 오히려 오른쪽 회전력을 썼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쓰게 되면은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는 부분에서 이제 키스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키스를 빼기 위해서 회전력을 거의 무회전에 가깝게 또는 이제 약간 마이너스를 쓰는 경우도 있죠. 네. 대회전 가장 난구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허정원 선수와의 대결에서 아주 뭐 지금도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허정원 선수 4점 나온 상황이고, 자, 다니엘 산체 선수 모든 선택이 저 당시에 워낙 초반에 지금 허정원 선수가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공격과 수비를 모두 경험한 그런 공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뭐 데산체스 선수도 저런 상황에서 뭐 아주 쩔쩔매는 모습이 참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자,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을 짧게 시도해서 리버스 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죠. 자, 한번 예. 시범을 보죠. 자, 이번에 대회전이 되겠는데 그렇죠.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네. 예. 항상 선택의 문제인데 항상 당구 경기는 쉽게 치는 사람이 잘 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쉽게 치는 길인 뭐 빈 쿠션을 치려고 해도 각도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직접은 안 나와요. 네. 네. 그렇다고 비껴치기 짧게를 시작했더니 지금 이 키스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어적구에 대한 예. 그렇죠. 그 키스를 뺄 수 있는 타점과 두께의 조합을 치게 되면은 득점 진로 자체가 애매한 진로가 나오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공을 먼저 선택할 수도 없고, 자, 그렇다고 뭐 빈 쿠션을 칠 수도 없고. 예. 일단은 길게 치기 또는 대회전을 쳐야 되는데 대회전도 지금 진로 자체가 빨간 공이 막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산체스 선수의 또 여기서 이제 상상력이 발휘가 되죠. 여기서 그래서 그렇죠. 원 쿠션, 투 투 쿠션, 그대로 올라오죠. 세 번째 쿠션, 네 번째 쿠션. 그리고 내려간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서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 중요한 건 또 보세요. 만약에 이 빨간색 공을 직접 맞지 않더라도 이쪽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확률이 있는 공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또 득점 확률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디펜스도 텐 그렇죠. 네, 디펜스까지도 네, 생각할 수 있는 공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여기 길게 많이 쳤었거든요. 네. 네, 산체 선수는 지금 여기를 대회전으로 시도를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회전을 너무 많이 쓰거나 타점, 그러니까 굴러가는 힘, 구름 관성의 힘을 너무 많이 이용하게 되면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쿠션의 작용이 변화가 커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에서도 각이 이제 확 꺾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방향 좋은데요. 자, 올라와야 되는데 자, 일단 빠졌네요. 지금은 뭐 모양은 그대로 제대로 잘 맞거든요. 네, 지금 뭐 득점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회전 지금 테이블 상태가 약간 이제 미끄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회전력이 끝까지 좀 살아 있어서 이제 빠졌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리버스 핸드로 올라오면서 회전력이 다 소진돼서 입사각 반사각대로 올라오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거나 이쪽으로 가더라도 득점 확률이 생기는 공이에요. 네. 뭐 지금 이제 이런 포지션까지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공이고 안 맞았을 때는 물론 지금처럼 공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확률도 있는 공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선택 자체는 뭐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 근데 동호인들이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에
쓰리 쿠션 맞고 올라가는 확률적인 거 알고는 있는데 시도를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네. 요즘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면서 이제 예. 선택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당구를 이제 막 쓰리 쿠션을 재미를 들으신 분들이 이런 선택까지 겸해서 하신다면은 아주 뭐 상상력이 더 풍부해질 겁니다. 네. 저 시도가 참 좀 어려운 좀 시도였어요, 저도. 왜냐면 지금 대회전을 정상적으로 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치는 대회전이라면 정상적인 선의 진로를 걷기 때문에 그렇죠. 스피드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리버스 핸드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로크가 강해야 되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두께와 타점의 정확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득점 확률과 뭐 포지션까지 다 본 그런 모양이었죠. 그렇습니다. 산체스이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샷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역시 리버스 핸드로 연장선까지 올라오는 데 대한 어떤 힘 안배 또한 상당히 좋았었던 산체스의 샷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비껴치기 볼 텐데요. 자,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네, 저렇게 스트로크로 네, 지금 두께 조절도 아주 정확해요. 네. 뭐 지금 4대 최강들 중에선 제가 볼 때는 두께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그만큼 자세 정확도가 좋아요. 지금 뭐 스트로크를 어떤 스트로크를 하면서도 몸의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기본기가 좋은 선수죠. 네. 지금도 뭐 타점 두께를 정해놓고 타점에 따라서 이제 또 각도를 조절하는 거죠. 네. 비껴치기를 첫 번째 쿠션 위치에서 두 번째 쿠션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해놓고 두께를 이제 회전력과 함께 그렇죠. 조절하는 거죠. 네. 많이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키스 타이밍도 있고 또 샷에 따른 염려 때문에 많이들 안 하시는데 예, 그러면서 좀 많이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트로크도 간결하고 샤프하게 들어가지만이 그 필요한 만큼의 회전력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2007년도 코리아 오픈 호정환 선수와의 대결 때 나왔던 샷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건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난해할 수도 있고요. 네, 저런 짧은 쪽으로 이제 바깥으로 돌리기 비슷한 비껴치기인데 저 흰색 공을 먼저 보내고 내 공이 나중에 오는 모양도 있고 지금처럼 저 흰색 공을 좀 두껍게 쳐가지고 내 공이 앞으로 나오는 모양. 저 공이 이제 그 내 공과 흰색 공의 그 위치의 관계에 따라서 키스 빼는 장면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두껍게 치면서 회전력을 다 쓰면서 지금 진로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림을 한번 보죠. 위에서 예. 보면 흰색 공을 두껍게 쳐가지고 반대편 오른쪽 상단 쪽에 있는 코너 쪽으로 보내놓고 그다음에 내 공은 이제 그 시스템상의 이제 숫자로 따지면은 이제 코너로 갈 수 있는 그런 각도로 회전력을 다 이용해서 보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거죠. 네. 뭐 일부러 밀거나 일부러 끌거나 하진 않았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공을 보낸 거죠. 그렇습니다. 윌토프와의 키스 타임도 완벽하게 뺏었던 구르는 힘을 예.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산체스의 좋은 샷 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비껴치기가 될 텐데요. 일적구를 빨간색 공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자 얼핏 보면은 빨간색 공 바깥으로 돌리기 뭐 또는 노란색 공을 쳐서 대회전이라든지 그런 공이 자 나올 것 같았는데 그걸 치지 않고 자 빨간색 공을 비껴치기로 해서 그렇죠. 저렇게 그 노란색 공이 레일에서 공 한 개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모양, 가장 득점 확률 높은 그런 위치에 서 있는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란색 공이 이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모양이 나올 수 있는 저 빨간색 공을 비껴치기를 시도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저것도 일부러 더 두껍게 쳐가지고 회전력을 많이 살려서 그래야지만이 저렇게 그 노란색 공을 향해서 올 때
득점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보세요. 저 노란 빨간색 공을 맞은 이후에 얇게 맞은 상태에서 회전력을 적게 썼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저 빨간색 공과의 그 저 틈 사이로 레일 사이의 그 틈 사이로 빠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뭐 득점 확률에 따른 산체스 선택이었지만 저 또한 많이 실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길게 빠질 때가 있고 저는 주로 이제 길게 많이 빠질 때가 있는데 회전력에 따라서 내려오는 각들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두께가 또 더 편한 두께에서 회전력을 또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길게 치기를 한번 보실 텐데요. 자, 김병희 선수와의 그 2008년도 수원 월드컵 8강전 경기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일명 세워치기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이 공이 바로 그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반대편 역회전으로 옆포돌리기를 시도한 공과 거의 비슷한 공이에요. 지금 이번 스타트창 특집에서 거의 비슷한 공을 지금 3개 연속으로 보여주는 다니엘 산체스 선수입니다. 자, 저런 공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지금 굉장한 득점 확률을 높이는 장면이죠. 그렇죠. 네, 바깥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안쪽에선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쳐서 내려와서 쭉 올라갔던 공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일단 이런 부분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 왜냐면 지금 뭐 빈 쿠션도 있긴 있는데 뭐 득점 확률이 떨어지는 거고, 네. 이쪽 짧은 쪽도 마찬가지고 뭐 득점을 만들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죠. 일단은 그 노란색 족구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길게 치기를 시도를 했는데 문제는 길게 치기가 입사각 반사각 이용해서 자, 이 위치에서 절반의 위치인 반대편 저쪽 그 한 예. 포인트보다 좀 아래쪽을 향해서 보내게 되면은 네. 이쪽 코너를 맞고 지금 반대편 이 위치 쪽으로 가긴 갑니다. 예. 근데 문제는 공을 맞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회전력이라든지 반사각이 조금 더 커져버리면 바깥으로 나갈 확률이 나가죠. 높고 예. 줄어들어 버리면은 이 안쪽에서 이쪽을 맞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 좀 더 편한 두께에서 더 안쪽을 맞춘 다음에 저 반포인트 안쪽 부분이죠. 반포인트에서 반포인트 안쪽 부분을 맞춘 다음에 거기서 약간의 회전력 조절로 아까 산체 선수가 그 옆으로 돌리기 그 회전력 짧게 쳤었던 네, 조절해서 친 거 있죠. 그거를 지금 긴 쪽으로 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회전도 약간만 조절을 해서 네, 거기서 그렇죠. 이쪽으로 세워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자, 이 노란색 공 안쪽으로 올 수 있도록 예. 최소한 노란색 공으로 오던가 아니면 그 안쪽으로 와서 다시 입사각 반사각으로 올라오면서 득점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높일 수 있도록. 네. 예. 물론 키스는 이제 이 빨간색 공을 이 안쪽으로 빼거나 이 바깥쪽으로 빼야겠죠. 그렇군요. 네, 그 타이밍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근데 상윤 씨가 저보다 키가 좀 작아서 이게 자세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제 팔이 길었어요. 예.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상당히- 짧게 쳤던 거를 네.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큐는 그대로 넣어줘야 되나요? 그렇죠. 이 스트로크 자체가 또 짧고 스피드 있게 가는 스트로크가 아닌 부드럽고 긴 스트로크로 이 분리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타점도 회전력을 첫 번째 쿠션에서 급작스럽게 작용시키는 게 아니라 자, 부드럽게 첫 번째 쿠션에서 자연스럽게 네. 작용시켜서 그 다음부터는 입사각 반사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네. 자, 한번 시도해 보시죠. 자,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까 네. 이 짧게 해서 성공을 했었었는데. 네, 여태까지 참 운이 좋았죠. 네. 자, 네. 자, 이게 웬일입니까? 올라가는데. 아, 넣었습니다. 네. 아니, 네. 진짜 오늘 좀 많이 놀래게 하네요. 아, 잘 친 건가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잘 친 거죠. 아. 왜냐면 지금 물론 이제 득점 확률을 제가 아까 그렇게 안쪽으로 안으로, 예. 네, 하라고 했는데 바깥쪽으로 했죠. 네. 이렇게 비슷하게 간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상준 씨 현재 실력에서는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운이 좀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운보다도 지금 워낙 당구에 대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 아. 네, 그 실력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포인트라는 거는 큐 스트로크도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지금 힘 안배 자체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왜냐면 지금 딱 쳤을 때 저도 네. 민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좀 쳤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넘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만약에 조금 더 세게 순간적인 스피드를 냈다 그러면은 오히려 분리각이 위험하게 저쪽 코너 쪽으로 간다거나 네. 뭐 볼 자체가 회전력이 급작스럽게 첫 번째 쿠션에서 너무 많이 작용을 해서 뭐 짧아진다거나 예. 네,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잘 구사해서 맞을 만큼의 힘을 잘 조절을 했어요. 네. 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알수록 재밌는 것이 바로 이 당구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저 또한 저희들이 그 옆으로 돌리기 할 때 산치 선수가 이제 짧은 각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응용을 어떻게 해보았다면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선택의 문제, 득점 확률이가 지금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자, 그 선택의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타점하고 두께의 조합이죠. 네, 그냥 저 진로 자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무회전으로 얇게 칠 것인지, 자, 반대 회전으로 좀 더 두껍게 칠 것인지, 아니면 그렇죠. 가는 방향 회전으로 좀 더 얇게 칠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저 모양에서의 포인트죠. 그렇군요. 다음은 산체스와 함께 이제 횡단샷을 한번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자, 대표적인 이제 복합 횡단샷 중에 하나인데, 자 보세요, 저 포지션 연결되는 거 보세요. 자, 노란 완벽하게 됐어요. 그렇죠. 저 빨간색 공을 컨트롤할 때, 자, 첫 번째 쿠션에서 두 번째 쿠션까지는 회전력을 약간 이용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입사각 반사각이죠. 자, 그리고 저 노란색 공을 코너 쪽으로 몰고 가고, 자, 저 빨간색 공은 더 약해도 되고 세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지금 일직선으로 올라갔다 오기 때문에 네. 저 반대편 단축에 붙지만 않는다면은 거의 옆으로 돌리기나 바깥으로 돌리기 포지션이 나오는 공이죠. 네. 힘 안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역시 힘하면 이 포지션 플레이라는 것. 그렇죠. 지금 많이 이제 이런 위치의 공들을 시도를 하시는 것은 뭐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쉽게 보실 수는 있는데 그 다음 공에 대한 배치가 상당히 더욱더 중요했던 단체에서 사실은. 예, 저렇게 맞추고 포지션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막상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저런 포지션들입니다. 네. 자, 지금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샷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홀란드 포르크 선수 나름대로 지금 디펜스까지 생각해서 공을 넘겨줬는데 어떻게 치나 유심히 봤더니 산체스 선수가 쉽게 풀어버리네요. 네. 네, 지금 저런 모양들이 뭐 그 득점 확률에 따른 그 진로를 잘만 선택해서 타점과 두께 조합을 잘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지금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친 것처럼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4대천왕 스페셜 산체스 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샷이 이제 횡단샷인데요. 그렇죠. 네. 네, 횡단샷.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보통 뭐 많이들 시도하시는 횡단샷인데 포인트는 네. 입사각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득점 확률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회전을 많이 써서 여기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갔다가 반대 회전으로 거의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부터 회전력으로 쭉 내려가서 득점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방법도 있고 또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각을 줄여서 거의 일직선으로 이쪽을 향해서 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서 공을 향해서 가는데 만약에 안 맞더라도 뒤로 빠진 다음에 네. 여기서 다시 득점 확률이 생길 수 있게 각도를 최대한 줄여서 스피드 있게 치는 것도 그리고 네. 줄여준 다음에 이 위로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각도를 최대한 안쪽에서 줄여가지고 여기서 작은 입사각 반사각을 만들어서 득점 확률을 더 높이는 것이 포인트죠. 네. 네. 이건 뭐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우선 교육께서. 네, 힘든 건 꼭 저 시키죠. 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힘드네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네. 바로 맞은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확률까지 상당히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죠. 지금 위쪽에서 회전력을 많이 이용해서 각도를 내릴 수도 있지만 네. 이제 그게 외길인데다가 그 스트로크를 맞춰서 치는 게 훈련이 잘 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이제 자신 있는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확률 있는 게 이 아래쪽에서 최대한 입사각 반사각을 줄여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빠지더라도 다시 오면서 또 맞을 예. 수 있게. 어차피 처음에 그 회전 줬던 것이 오른쪽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만 가면은 이렇게 뒤로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회전 준 거는 제가 많이 쓰질 않고 네. 타점을 내렸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약간의 역회전력으로 그 많이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상쇄를 시켰던 거고 그 다음에 타점을 내린 거는 밀릴 수 있는 부분을 또 상쇄를 시킨 거죠. 그렇군요. 아, 뭐 이런 샷들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막 저희들이 빈 쿠션으로 치기도 많이 하고 네. 하는데 일단 당점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네. 뭐 많은 연습도 일단은 뭐 갖다만 놓으니까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아지네요. 그렇죠. 네, 지금 운 좋게도 또 포지션이 좀 좋게 섰네요. 그렇군요. 네. 예.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득점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네. 자, 지금 같은 경우 뭐 일적과 이적구가 나란히 약간 좀 엇갈려 있긴 하지만요. 투스 타이밍을 완벽하게 뺐고 역시 지금 관전 포인트로 적혀 있는 것처럼 타점, 그다음에 본인의 샷을 얼만큼까지 넣어줄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오른쪽으로 약간 썼는데 그거를 오른쪽으로 맥시멈을 쓴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공은 가능한 공이죠. 왜냐면 노란색 공을 맞은 이후로 첫 번째 쿠션을 맞고 두 번째 쿠션을 위쪽으로 맞은 다음에 거기서 회전력 작용을 높여서 득점할 수 있는 길도 있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그 길 자체는 이제 외길이면서 지금의 조합에서 또 두께의 선택에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득점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산체스 선수의 횡단샷 지금 모양도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 중에 하나고 또 많은 시도를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횡단샷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지금 시도한 그 모양은 아주 지금 자연스럽게 각도를 조금씩 그 득점 확률을 만들어내면서 그 줄여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저렇게 강하게 치면서도 저 각도를 저렇게 조금씩 내려가게 하는 저 스트로크가 바로 명품 스트로크이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 타점과 두께의 조합도 이제 저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스트로크 자체도 굉장히 그 길게 나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많이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브룬나 선수가 횡단샷 잘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요즘은 클럽에서는 이런 모양들은 참 많이들 그렇죠. 이렇게 연습하세요. 많이들 이제 즐겨 치시고 지금은 이제 뭐 잘들 하시는데 지금처럼 이제 공 각도를 지금 조금씩 줄여서 내려가는 장면, 저 장면이 바로 이제 횡단샷의 묘미인데 저걸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군요. 자, 지금도 조금 전에 이 횡단샷과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인데 더구나 이 두께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2007년도 월드컵 트란치스탄 선수와의 결승전 장면, 트란치스탄 선수가 아주 대이변을 일으키면서 결승전까지 올라와서 그렇죠. 그것도 첫 세트를 또 마지막 1점을 남은 상황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 지금 또 산체스 선수가 2점 남은 상황에서 지금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죠. 저 공을 성공시키게 되면은 뭐 다음 공이 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빨간색 공을 밀어치기를 해서 되돌려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자, 지금 횡단샷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전 놀란 점이 저 노란색 공이 저 짧은 쪽으로 갖다 나오기 전에 저 흰색 공이 나왔다는 저 자체가 아주 대단한 모양입니다. 자, 회전력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께를 두껍게 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대단하죠. 너무나 멋져요. 네. 아주 뭐 순간적으로 공이 통과를 하듯이 키스를 빠지는 모양을 보세요. 자, 다니엘 산체 선수가 바로 이제 타점과 두께의 조합 그리고 스피드의 차이에 따라서 저렇게 키스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군요.
지금 샷들 어떤 뭐 트럭에 대한 자신감, 그 두께에 대한 것들 일단은 뭐 본인은 지금 또한 이 샷 또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샷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좀 쉬워 보이지만 실제 굉장히 지금 저 키스 빼는 것이 어려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얇은 두께에서 내공이 더 빨리 나와야 되고, 자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타점을 저렇게 위를 썼을 때와 아래를 썼을 때 키스 타이밍이 달라진다는 거. 절묘하게 가요. 네, 예. 지금은 내공이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위를 써야 되는 거죠. 또 회전력도 그렇습니다. 우측으로 많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키스를 빼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법도 첫 번째 쿠션에서 아주 조금만 작용을 시켜서 공을 내려가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입사각 반사각을 이용을 해서 득점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이제 빈쿠션으로서 횡단샷이 나오게 될 텐데요. 네, 지금도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선의 진로를 이용한 그 3쿠션을 이용하는 그 빈 쿠션이 각도가 잘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나오는 각도에선 또 득점 확률이 떨어지는 모양으로 좀 서 있어요. 자, 그거를 횡단샷으로 빈 쿠션을 이용해서 지금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죠. 정확합니다. 예. 대단해요, 진짜. 이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이렇게 굉장한 예각으로 들어가는 각도에서 자신의 회전력으로 그 각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네, 지금도 뭐 스트로크도 아주 뭐 깔끔하죠. 멋져요. 예. 자,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그 일직선에서의 그 회전력으로 약간의 각도를 첫 번째 쿠션에서 각도를 변형시킨 이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입사각 반사각대로 공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 저 부분에서 바로 어려운 부분이죠. 네. 왜냐면 저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실전에서 저렇게 각도를 만들어내서 공을 내려가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자, 지금은 조금 전보다 오히려 조금 더 힘든 샷이 나오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 네, 같은 모양의 그 빈쿠션인데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지금 이 모양에서도 이거를 선택하리라고는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지금 다른 공 뭐 끌어서 뭐 옆으로 돌리기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선택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번에도 횡단샷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굉장히 지금 포인트 차이가, 지금 장축에서 차이가 많은 부분을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장면. 아, 그렇죠. 네, 지금도 보세요. 거의 큐를 세워서 지금 나오기 어려운 부분을 또 회전을 많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쿠션 이후에, 네, 아까 요전 장면에서는 회전력을 적게 쓰기 때문에 그나마 뭐 각도를 내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회전을 써야 되잖아요. 많이 쓰는 장면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네. 자, 산체스 선수가 또 어려운 문제를 내줬습니다. 네, 역시 못 말리는 산체스 네. 선수. 자, 여태까지 선택들을 지금 산체스 선수가 주로 나왔던 것들이 회전력에 의한 각도 네. 조절이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끌어서 옆으로 돌리기도 있긴 있지만 산체스 선수가 또 이 횡단샷을 빈 쿠션으로 쳤단 원 말이에요. 쿠션, 예. 투 쿠션, 쓰리 쿠션 올라오면서.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 공도 지금 득점 확률이 있는 공이에요. 앞에 공부터 맞더라도 득점이 되는 공이고, 빠져서 뒷공부터 맞더라도 다시 득점이 되는 올라가는 공이죠. 거. 네, 예. 나름대로 이제 확률이 있는 공이죠. 다만 이제 저 각도를 큐를 또 세워가지고 네. 만들어내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산체스의 어떤 응용법 저희도 한번 응용을 해볼 텐데 네, 쉽지 한번 않은 쳐보겠습니다. 꼭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데요. 오늘 맞았네요. 자, 이게 확률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물론 지금 키스까지 저 확률까지 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좀 더 안쪽으로 들었다면 이제 뭐 포쿠션으로 이제 득점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득점 확률 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운이 좋았죠 이번에. 아, 네. 그러니까 산체스 선수만의 어떤 그 본인의 정말 샷이 어떻고 어디에 어느 정도 팁을 주고 맞히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 걸 완벽하게 네. 알고 있어요. 저는 놀라운 거는 예.
사실 큐 각도에 따라서 이 공이 꺾이는 각도가 또 테이블 상태에 따라도 달라지는데 네. 자, 그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그 실전에서 경기에서 바로 그 한 번의 찬스에서 성공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참 높이 삽니다. 그렇습니다. 네. 산체스의 멋진 샷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빈 쿠션. 웬만해서는 잘 시도를 안 하는 샷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히 저렇게 맥시멈 회전력을 거의 가깝게 써가지고 각도를 저렇게 거꾸로 다시 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보통은 저렇게 회전을 많이 써서 치게 되면은 다시 내려오다가도 그 회전력이 살아있어서 그렇죠. 도로 올라오기 예.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다니엘 산체스 선수는 지금 끌어치는 힘까지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각도를 확실하게 만들어냈죠. 네. 저걸 실전에서 한 번에 쳤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일단 그게 네. 그런 부분이 산체스 선수가 강하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리버스 샷이죠. 지금 산체스 특집 초반에 저런 비슷한 모양에서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역회전 옆으로 돌리기를 시도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약간 다른 모양에서 지금 선택이 바뀐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자, 저런 리버스 샷은 뭐 당구를 좀 쳐보신 분들이라면은 웬만한 분들 뭐 진로는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어려운 부분이 바로 스트로크와 그다음에 타점과의 조합에 따라서 그 이제 가는 진로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이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들어가는 입사각 자체가 처음에 이제 45도 보다 더 둔각, 미끄러지는 각으로 들어갈 때는 뭐 차이가 좀 덜하지만 뭐 45도 이하의 예각으로 들어갈 때는 특히 타점의 위아래와 스트로크 스피드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보통의 경우에 이제 저렇게 짧게 길게 잡을 때 들어가는 입사각을 거의 45도, 그 45도 자체가 거의 이제 코너 쪽으로 도는 모양인데 그 모양에서 타점의 이제 높낮이와 스트로크 스피드의 차이로 각도를 이제 짧고 길게를 이제 조절하는 그런 모양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타점 그리고 또 이 샷 스피드가 저 빨리 나가느냐 그렇다면 천천히 슬로우로 나가는 것에 따라서 떨어지는 각들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양은 충분히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은 실전에서는 절대 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 산체스의 되돌려치기인데요. 자, 사실 저는 저 공을 왜 그 옆으로 돌리기를 선택을 하지 않았나 사실은 처음에 좀 의아를 했었는데 네. 뭐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득점 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키스의 위험 그런 부분도 전부 다 고려를 다 해서 또 포지션까지 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미세한 그 회전력 조절로 지금 뭐 마지막 3쿠션 맞은 이후에도 득점 확률이 또 생기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되돌려치기네요. 그렇죠. 네. 네. 물론 옆으로 돌려치기도 가능한 공이지만 득점 확률을 봤을 때는 자, 되돌려치기가 훨씬 더 높은 공이죠. 옆으로 돌려치기라면은 뭐 빨간 공을 선택하든 노란 공을 선택하든 이제 원 쿠션, 투 쿠션 이렇게 돌아오는 건데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의 이제 키스의 우려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네. 득점 확률도 이제 외길이고, 자, 그거보다 더 가까운 진로이면서 타점 조절로 해서 예. 자, 이렇게 3쿠션만 확보해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보통 안쪽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오면서 득점 확률이 또 생기죠. 뭐 가장 많이 치는 되돌려치기고 그다음에 연습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공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빨간색 공을 먼저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이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공을 때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 네, 편한 두께가 왜냐면 두꺼운 두께이기 때문에 이 공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위쪽 공을 선택을 했고 자, 출발이 여기라고 생각해서 내 공이 맞는 자리가 여기죠? 예.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내가 보낼 자리를 정한 다음에 거기서 회전력이 얼만큼 작용하면 다시 올지를 이렇게 상상을 해야 되죠.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있지만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출발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반대 회전을 쳐서 얼만큼이면 올지 미리 상상을 하고 치시는 게 이제
득점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자, 한번 성준 씨가 한번 해보죠. 연습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었던 되돌리치기긴 한데 네. 이게 상당히 회전력이랑 그 다음에 포인트에 따라서 떨어지는 각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렇죠.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스가 자, 지금 뭐 산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는 이제 3쿠션으로 바로 됐는데 산체 선수는 뒤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뭐 키스도 전혀 영향 없었고, 물론 지금 나름대로 지금 직접 맞힌 건 잘한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그 방향을 가장 가까운 길로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네. 뭐 지금 직접 맞았지만 사실 밑에서 올라가서 맞게 되면은 좀 더 좋은 포지션이 나오게 되죠. 아, 그렇군요. 네. 물론 직접 맞더라도 이 첫 번째 공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어디다 위치시키냐에 따라서 또 좋은 공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잘했죠? 네, 잘했어요. 네, 오늘 좋은데요? 네. 네. 자, 보세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진로의 선택이 확률적으로 많이 높게 해서 저희가 시범 보였을 때는 이제 직접 바로 타격이 됐는데 그렇죠. 지금 산체스 같은 경우는 뒤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스피드에 대한 안배를 했던 이유도 지금 회전력을 적지 않게 써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맞았을 때부터 회전력이 그 다음에는 죽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뭐 오늘 저희가 했던 것들 중에서 대부분 필요한 만큼의 회전력을 쓰고 그 다음부터는 회전력이 줄어들어오는 모습들, 그 자체가 득점 확률을 높이는 장면들이죠. 그렇죠. 자, 이번에 또 어려운 샷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지금 다니엘 산체스 선수 아주 멋있게, 참 지금은 저공 상당히 어려운 공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목적구가 레일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고 내공이 일직선에 가깝게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두께를 두껍게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자, 거기다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그 스네이크 샷이 넘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예.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예.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타점 조절을 잘해서 만들어냈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중앙이나 중앙보다 약간 아래 타점을 이용해서 그 먼 거리에서 생길 수 있는 구름 관성, 밀리는 힘을 자연스럽게 이용을 해서 그만큼만 지금 공을 내려가게 만든 거죠. 네. 네, 자, 예. 그렇죠. 스트로크를 아주 안정적으로 간결하게 탁 쳐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변화를 좀 적게 만드는 그런 스트로크였죠. 자, 스네이크 샷 두 번째인데요. 자, 이거는 또 좀 전과는 다르게 오히려 변화를 또 크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스트로크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자 보세요, 각도를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나이스 한 건. 예.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그 스트로크 유형 중에 아주 짧고 간결하게 지금 스피드 있게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었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그 밀리는 힘을 두 번째 쿠션 이후에 또 최대한 또 살려서 각도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타점도 상당히 지금 위에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두께도 상당히 두껍게 쳐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바스터 스트레이크 샷과는 일단 당점 주는 것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샷도 약간의 좀 다른 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스피드와 타법에 따라서 내공을 어느 부분에서 그 타점의 효과를 살리느냐가 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여기서 또 산체스가 완벽한 예술구 하나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선수들에게는 당연히 올 수 있는 진로이긴 하겠지만 이 산체스 선수의 어떤 경기 지금 풀어가는 내용, 심판에게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참 다니엘 산체스 선수한테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제가 대회 때 심판위원장을 맡고서 대회를 진행을 했지만 뭐 이 선수로서의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아주 제대로 보여준 모양이었죠. 네. 네.
지금 뭐 쿠션을 몇 발 맞았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뭐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심판한테 미리 이제 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네. 아, 멋집니다. 자, 이번엔 어려운 샷입니다. 저는 흉내낼 수 없는 샷이에요. 네. 뭐 이제 산체스 선수가 맛세를 보여줬는데 네. 저는 참 이 샷을 보면서 사실 다름이 아닌 산체스 선수의 매너를 저는 좀 칭찬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뭐 어차피 뭐 이런 맛세는 선수들이 누구나 이제 좀 네. 연습만 하면 칠 수 있는 공들인데 그때 상황에서 물론 화면에 지금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심판한테 자, 한 쿠션에서 3번 이상을 탈 거니까 확인을 해주세요라고 미리 요청을 했고, 예. 자, 그 다음에 득점을 한 이후에도 심판이 콜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 네. 보통 선수들 우리 뭐 클럽에서 이제 서로 3쿠션이 득점이 되면은 뭐 상대편이 보든 말든 일단 저 먼저 치려고 하죠. 예. 네. 애매한 상황에선 항상 상대편한테 봐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득점이 된 다음에도 상대편이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 네, 아주 좋은 매너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좀 뭐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예술구를 보여준 것과 더불어서 그런 매너 또한 그렇죠. 보여줬기 네. 때문에 멋있는 산체스인데, 자, 선택에서도 뭐 지금 사실 이 노란색 공을 첫 번째 목적구로 해서 치기에도 상당히 애매한 위치였고, 그렇죠. 예. 빨간색 공을 첫 번째 목적구로 해서 이렇게 리버스를 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리버스로 원 쿠션, 투 쿠션 돌아오게끔.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하지만 타점 자체가 회전력을 살릴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산체스 선수가 가까운 진로에서 해답을 찾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성규 의원의 또 멋진 샷 보여드린다고 홍규 합니다. 씨가 한번 아, 저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다니엘 산체스 선수의 그런 그랜드 마스의 자세로는 예.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릿지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자세에서 많이 먹지 3쿠션이 많이 먹지 않는 뭐 산체스 선수는 지금 뭐 4쿠션, 5쿠션 네. 한 6쿠션 이상 먹은 것 같아요. 저는 3쿠션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네. 자, 타면서 진짜 놀랐는데.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저 같은 예. 경우는 지금 뭐 2쿠션인지 3쿠션인지 애매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제가 불안하게 정확히 됐는데 봤는데 3쿠션 맞았어요. 네. 예. 다니엘 산체스 선수는 브릿지를 이제 높게 잡아서 네. 그랜드 마세이로 뭐 한 6, 7번 정도 맞았죠. 그렇습니다. 저는 브릿지가 짧았기 때문에 네. 회전력을 지금 많이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예. 네, 그래도 뭐, 지금 진로 자체가 짧은 거리에서 득점 진로를 만들어냈다는 거. 네, 역시 다양한 창의력을 보여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는 하게 되면 이 테이블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네. 자, 산체스 선수 역시 오늘도 멋진 샷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 네. 자, 마셀을 이용을 해서 3쿠션을 완벽하게 만들어놨고, 이거 뭐 3쿠션 아니라 4쿠션, 5쿠션 이상도 가능한 샷인데, 네. 제가 참 예. 산체스 선수 멋있는 이유가 1대0으로 세트 스코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10대10 동점에서 경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아주 그런 샷을 과감하게 또 시도해서 또 성공으로 이끌어냈다는 장면, 다니엘 산체스 선수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죠. 당구 4대 천왕 스페셜 첫 번째 시간 다니엘 산체스와 함께 했습니다. 정말 큰 장점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멋진 샷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바로 다니엘 산체스 선수의 그런 안정된 기본기, 그리고 다니엘 산체스 선수의 창의적인 선택들 오늘 아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산체스 선수 보니까 자세가 좋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강력한 스트로크를 하면서도 몸의 움직임이 전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주 튼튼한 자세를 갖고 있죠. 기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구 4대 천왕 스페셜 다음 주에 또 멋진 선수가 나오죠. 그렇죠. 뭐 보름달이라는 별명으로 아주 유명한 아주 한국에서 가장 많은 팬들이 갖고 있는 네. 보름달 선수죠. 네,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함께하는 당구 4대 천왕 스페셜 여러분들 아마 계속해서 기다리실 것 같고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의 당구 점수가 조금씩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